자, 다음에 이번 신년감사 및 그 출판기념회에는 많은 손님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요. 간단히 대표해서 좀 인사를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신 현전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주영환 차관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신 강호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이장호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아마 같이 함께 일을 하시는 연구하신 것 같은데 변대규 휴맥스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식 석상에서 오랜만에 뵀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님이신 김인섭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임태희 한국정책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영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한국행정학회 회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스템의 김승남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학교로 가셨더라고요. 모철민 국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유관대 유필화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강복 한국문화산업포럼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경영 회장님이시죠? 네, 서울대학교 박수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동호 한국 청량문화산업대학 총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훈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먼저 매일경제 서양원 산업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일보 중앙선대의 문화 에디터로 계시는 정영보 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 편집장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축사를 위해서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을 연단해 모시겠습니다. 저쪽에 연단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장호 교수님 이렇게 좋은 책 발간하신 거 축하를 하고요. 또 한국경영학회에서 아마 같이 행사를 주관한 것 같은데 우리 경영학회도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책 낸다는 게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요. 나뿐이 아니라 여기 같이 오신 우리 서동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책을 지금 하나 발간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어떤 이 전체는 고사하고 한 챕터도 아니고 아마 보통 책 내는 거 보면은 그냥 섹션 정도 하나 쓰는데 끙끙 매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까지도 좀 쓰다가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볼륨을 하나 낸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 내셨고 그리고 이장호 교수께서 그냥 정말 책만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여러 역할, 지금 한국경영회장 맡고 있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방대에 계신 거의 유일한 위원이신데 지방대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중요한 행사를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국민경제자문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공간성장위원회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지자체에서도 지금 와달라는 수요가 많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사회자가 소개했지만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많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오늘 정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계에 정말 대표적인 여러분들을 많이 모셔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자체도 쑥스럽기도 하고 영광인데 그런 여러 인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자체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창조 경제에 필요한 창발 경영이라는 책자.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경제가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회사 또는 새로운 기술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만 전부 좋은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요소.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 내지 소프트웨어. 사람이든 기업이든 이제 경영하는 그런 기법이나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이 교수님 책 읽어보니까 소프트웨어 경영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상당히 움츠러든다고, 여기 오신 기업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움츠러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불확실성이 있어서 기도 하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급변하게 변하는 글로벌 변화에 어떻게 제시할지 그런 방향 감각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발간한 이 창발 경영이 이러한 시대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좋은 정말 알맞은 시기에 중요한 책을 발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장우 교수님 한국경제경영학회에 축하를 드리면서 제 인사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하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영환 기획재정부 차관님께서 2015년 한국경제와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축사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기획재정부 1차관 주영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을 하지 않고 늘 어려울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그 선배님 이장우 한국경영학회 회장님께서 참 좋은 책을 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와보니까 아까 우리 현정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언론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또 그 교육 활동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현정택 부의장님께서 소프트하게 축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딱딱하게 하드하게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창발하고 가장 시의적으로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 올해 제일 역점을 두고 하려는 게 경제의 혁신인데, 경제의 혁신은 결국 창발에서 시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마 굉장히 의의가 있고 또 시의적절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공식적으로 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그 부의장님, 또 서동원 그 규제개혁위원장님, 그리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님, 또 모철민 수석님, 또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진짜 존경하는 여러분 모두 그 청량의 그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건강과 행복이 그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은 한국경영학회의 새해를 여는 모임과 또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와 발전을 주제로 하는 창발경영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공 DNA 출판 기념회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올 한 해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우리 경제의 혁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우리 그 존경하는 이장우 회장님과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시다시피 작년은 대내외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켜내기 위해 진력을 다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기 경제팀 출범 이후에 세월호 충격으로 처진 분위기를 일신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을 했습니다. 46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도 도입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기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LTV, DTI 규제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를 포함한 부동산 3법 개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노력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성과를 조금씩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취업자가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 명이 증가하고 주택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 5천 건을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설법인 숫자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인 8만여 개를 상회하는 등 창업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으로 경제 영토도 세계 3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아직 온기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경제 여건이 작년에 비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세계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고 국제 유가도 최근에 하락하는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경제의 부진이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금융권의 보신주의, 공공부문의 저생산성, 산업 현장 수요와 괴리된 교육 시스템 등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경제 활력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위기 때 말고는 우리 경제가 사실 지난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잃어버리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 경제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국, 또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선진국 사이에 끼어서 새로운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가지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저희는 시대적 소명이자 선택지가 없는 외나무 다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두 개의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하나가 구조개혁이고 다른 하나가 경제활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걸 보통 일반에서는 두 마리 토끼라고 그러는데 두 마리 토끼도 사실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 이게 구조개혁, 경제활력, 경제활성화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두 마리 사자 내지는 두 마리 호랑이를 잡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이 두 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작년 2월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노동, 금융, 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에 따라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는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이 고용을 꺼리게 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12월 23일 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노사정 간의 노동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정부가 작년 말에 정부 차원의 안을 제시를 했고 최근에 노동계랑 동영계에서도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비정규직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별적인 또 너무 괴리가 있는 격차 부분들을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 면에서 시정하면서 또 정규직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적절하게 조정하고 이 둘 사이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업보험이라든가 전직 훈련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 합의가 높은 수준에 이르면 거기에 걸맞게끔 정부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을 하고 하는 노력을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과 연봉제라든가 임금 피크제 확산 등을 통해 가지고 임금의 유연성도 높이고 근로자가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부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금융부문은 역동성을 회복하여 실물 경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등 사정규제 폐지를 확대해서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와 금융융합을 본격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금융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업 방안 칸막이를 완화하는 등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른바 기술금융 공급도 2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역동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노동개혁하고 금융개혁이 구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하고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제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상시적인 구조조정도 촉진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두 부분에 많은 영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하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그 방망경영하고 그 부채 감축이라는 1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공공기관 부채 한 24조 원을 저희가 줄였었는데요. 올해는 이걸 토대로 해서 2단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서 공사채 총량제를 확대하는 등 부채 감축과 방망경영 개선 노력을 좀 제도화하면서 보다 본질적으로 공공기관의 그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서 핵심 위주로 재편하고 그 재편된 기능에서는 최대한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연금 운영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600건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달성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기는 등 재정개혁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부문은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를 조기 육성하여 인력 수급 불리치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정원 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기존에 그 지원하던 금액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대폭 수년에 걸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며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전문대를 시범 도입하고 계약학과를 현재 50개에서 70개로 확대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 이제 교육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최근에 한번 사범대학을 졸업하시는 분이 평균 7명이라고 하면 그 1명 정도만 선생님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단순히 학생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문제로 해석할 게 아니라 현장 수요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인력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7명이 그 4년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졸업하니까 그 1명밖에 갈 수 없고 6명은 그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한다면 아니면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제 정보 제공을 통해 가지고 인력 수급을 해소한다든가 이렇게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아무리 이제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랑 매치되는 그 역량을 갖춘 그 인력이 교육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또 미스매치 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부랑 노력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한 체력 확보와 함께 구조개혁을 계속하려면 기본 체력이 유지를 돼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기 활성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까지 재정 조기 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규제개혁이라든가 대규모 투자 집중 프로그램, 민간 장기 임대주택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비 투자 등 안정적인 내수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총량제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한편 규제 일괄 개선 방식인 규제 기여튼을 지속 추진해서 기업의 투자 애도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출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 위험을 공유하는 3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신성장 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인들 이렇게 저희가 만나보면 투자를 안 못하겠다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투자할 아이템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한 말씀이 있으시고요. 다른 분야는 투자할 아이템을 발굴하더라도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지를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 투자 리스크를 줄여준다든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를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규제 개혁하고 아까 그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도 같이 하는 그런 정책 금융의 제공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저희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 상황에서 전월세 전환 추세 확대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에 대응하고 연기금, 금융기관, 건설사 등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를 바탕으로 장기 임대주택 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틀을 규제해서 지원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 확보, 건축, 운영 등 사업 단계별로 규제를 풀어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 요건이라든가 용적률들을 완화하고 주택기금의 대출 이자를 최저 2%까지 인하하며 출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투자 위험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도 확대해서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합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라든가 특별법 제정 등 인프라도 확충해서 임대주택 공급과 투자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원리금 부담 증가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40조 원 대상으로 단기 변동금리 가계대출을 단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1·4분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전환을 유도해서 대외 충격이 오더라도 그것이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증폭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본 유출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 강화 등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혁신, 즉 구조개혁은 한국경영학회의 창발 경영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양쪽에서 모두 가장 강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개혁의 어원이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에 있듯이 국민들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설득을 통해 양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고받는 것에 그치는 제로섬이 아닌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는 포지티브성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하겠습니다. 기업 경영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현재의 틀을 넘어서야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한국경영학회가 지난 60년간 그래왔듯 우리 경제의 혁신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연구와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간한 창발경영 책자도 이런 맥락에서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기획재정부 사관님께서 2015년 한국경제와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SM 행사장에서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3분의 1 정도를 봤는데 그 국제시장 그 영화들 많이 보셨죠? 그 책을 보면서 국제시장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영의 50년대, 60년대 어떤 히스토리들도 다 볼 수 있고요. 국제시장처럼 대박이 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장호 한국경영학회 회장님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에게 바쁘신 와중에 정말 홍영택 본부장님, 주연한 차관님, 우리 이런 자리 숙찬한 우리 김민종 씨도 저기 모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막상 또 오시니까 또 무게감 때문에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 역시 하얘져서 그냥 준비한 걸 좀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런 자리가 하다 보니까 경영학회장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30년 인연을 정리하는 이런 자리가 되고요. 강영철 우리 규제개혁 단장은 저하고 40년 그동안 동창입니다만 대부분 사회적 인연을 저는 85년도 메디슨이라는 벤처기업 경영참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 기회를 열어주신 분이 이제 이민아
벤처기업연맹 회장님이신데 오늘 일정이 또 겹쳐서 못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인연으로 오늘 그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저는 또 현장 밀착형 연구를 또한 할 수 있었고요. 한 20, 30년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책을 낸 게 94년도, 한 20년 전에 한경영이라는 책을, 한국식경영이라는 책을 이민아 회장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그 벤처기업의 도전 경영 방식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식 식발한 경영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20년 후에 다시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와서 또 이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이게 저는 창조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한류라는 말도 없고 문화와 산업이라는 것도 융합하기 어려운 이런 때 2002년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화 파워가 세셨던 CJ 엔터테인먼트를 만드신 여기 이광국 대표님을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마일 회장님 SM 엔터테인먼트 난타의 송승환 대표도 오늘 갑작스럽게 일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지실 줄은 모르고 그때 지난 그 거의 한 10몇 년간에 가장 그 파워가 센 분야가 이쪽 분야가 아니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002년이 그런 계기가 된 게 이제 사단법인 문화산업 포럼을 만들게 됐고요. 여기서 그동안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이런 핵심 장르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기술 벤처, 출판, 클래식까지 이 창조 분야의 다양한 그 기업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노철민 그 전 교육문화 수석 국민대로 가셨는데 사실 그분도 저희 회원이고 정책 반영에 많은 공헌을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그 창조경제라는 게 더 말할 필요 없이 활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그래서 2009년에는 재단법인 창조경제연구원을 해서 창조경제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업적 중에 하나가 1인 창조기업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해서 드디어는 이제 2011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주체를 위한 육성 기관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그 당시에 또 우리 주영환 그 당시에는 단장님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2015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경영에 이은 창발경영이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요. 참 저는 외람되지만은 이 50년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미래 방향이라는 걸 뭔가 제안을 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경영학자로서의 중요한 인생 여정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여러 가지 그 번거롭게 드리는 그런 그 누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여기 좀 만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이 사실 뭐 2년으로 써진 책이지 실력으로 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직접적으로 쓰는데 기여해 주신 분은 역시 저한테 항상 그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계신 그 이수만 엔터테인먼트 회장님. 어제 또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의 역사를 새로 쓴 SMRT를 삼성동에 또 오픈을 하셨고요. 또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님, 또 이 사례, 네이버 사례가 또 핵심 사례인데요. 김상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이분들 덕분에 이 창조경제라는 걸 좀 자신있게 저희가 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라는 걸 제가 손에 잡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은 역시 그 벤처업계 대부들이시죠. 변대규 회장님, 남민호 벤처기업 회장님, 홍철주 조성엔지니어링 회장님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후배들이 1조 넘는 후배 기업들이 많고 그 모임이 몇 년 전서부터 당시 아마 그 임태희 이사장님이 그때 좀 주도를 좀 해주셔서 아이리스 김영자 대표님, 제니게 유원호 대표님, 또 정전 솔리 대표님 그가 많이 모여서 공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영의 그 지혜라는 게 필요하는데 저는 이 지혜를 이병훈 윤희대 사장님, 또 김용길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그 안토니 신발입니다.
바이네르, 김승남 좋은 시스템 회장님 네, 감사드리고 또 벤처 캐피탈 업계 스승님이 계십니다. 고종석 이신창조 대표, 또 문기학 소프트뱅크 코리아 대표, 또 주기현 코인 클러브 회장님. 김분 대표님은 저희 책에 3세대 한국식 경영 키워드가 하면 된다, 빨리빨리 해서 이제는 이룰 때까지, 이게 구어체로는 될 때까지인데요. 그걸 쓰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때 카피라이트가 없어서 제가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코리를 맡고 계신 강호박 회장님, 또 이렌트 미생 회장님, 또 대덕전자 김현대 회장님, 아든사람 소중호 대표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또 한 번 또 오셨습니다. 이 책을 사실은 쓰게끔 한 거는 역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3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식 경영에. 일찍이 한국식 경영에 대한 연구를 김희석 총장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그 덕분에 책을 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박성호 선배님, 성균관대 유프라 교수님, 또 박성주 전 차관님, 이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보다 더 훌륭한 책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책이 좀 훌륭하지 않을까. 이게 훌륭한 거는 표지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좀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박청원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님 나와 있는데요. 네. 또 민희경 CJ재단 부사장님, 박성주 부사장님이 저녁 먹고 결정을 내려주신 게 이 표지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 30년 인연의 내막을 이 정도 속도로 좀 정하고요. 아마 우리 박성우 교수님의 건배사가 18번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다. 이렇게 하는 게 18번인데 오늘 저녁 강의 있으셔서 빨리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신다면 좀 건배 좀 드리겠습니다. 인연으로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소중한 자리고 또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 삶과 국가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무도가 사실 한국경영학회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우리 문영진 교수님들 핵심만 저기 계신데 잠깐 저하고 같이 마무리로 인사를 좀 드리시죠. 네, 저희 경영학회 발전을 장려를 위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출판기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이 얼마나 팔리냐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번 이 창발경영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국에도 출판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중국에 출판이 빨리 되려면 한국에서 빨리 대박이 나야 되겠죠. 저도 참고로 오늘 역대 가장 많은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책 좀 많이 구입해 주십사 하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못하셔서 제가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수님의 감사 말씀 들었고요. 다음은 올해 2015년 신년 화두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가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연이 있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목이 신년 감사 및 창발경영 출판기념일 되어 있는데 아마 신년에 감사를 받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마 저희 중견기업들일 것이고 저희 중견기업들이 그동안에 화두를 못 찾아서 끙끙대었는데 화두를 찾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화두는 창발경영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장훈 교수님께서 그 사이에 인연을 생각하셔서 로열티는 받지 않으실 거로 생각하고 대신에 책을 많이 사겠습니다. 원래 단체가 많은 것이 정말 좋지 않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체를 마다 주식 사고 연대규 회장님을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고 제가 숙명적으로 연합회를 맡게 됐습니다. 맡고 나서 작년 7월 22일 날 공식적으로 법정단체가 돼서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화두를 묵종할 정도로 그 사이에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중견기업들 법과 정책과 제도가 없는 사이에서 모질게 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책에서 책을 주시는데 잠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16페이지에 하이데크 말씀을 인용하는 걸 제가 잠시 도둑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이미 너무 많이 행동했고 너무 적게 사유했다. 저보고 꼭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말 모질게 살아왔는데 사유는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왜 저로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들을 곱씹어서 정말 처절하게 고민해야 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글귀를 좀 따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중견기업들이 성공 신화를 써온 기업의 주역들인데 그 성공 신화의 내용을 잠시 하나만 증거로 보면은 2009년도에 제 중견기업 수가 대한민국 전체의 기업 수의 0.08%도 안 되는데 전체 수출의 11.2%를 차지하는 402억 불을 달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뒤인 2013년에는 15.7% 정도 되는 876억을 저희 중견기업들이 2배 이상의 대한민국 수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창발 경영을 화두로 해가지고 저희 중견기업들이 더 많이 탄생하고 더 많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하고 더 많이 창조적인 그런 DNA를 일구어 가지고 저희들도 5천억 그 다음에 1조 불을 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오늘 주신 것, 그런 하지 못할 수 있는 자리를 이 자리에 오늘 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이상훈 교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또 한편은 좀 너무 무거워서 섭섭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저희들 많이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 그럼 신년 화두는 창발 경영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은 뭐 예정엔 없었는데요. 꼭 뭐 좀 인사를 좀 하셔야 될 사이가 아니신가 이상훈 교수님하고요. 임태희 한국정책재단 이사장님 간단히 인사 한 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정이 없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장훈 교수님하고 2008년이죠. 2008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생존하고 제2의 이런 좀 기적의 시대를 열 수 있겠는가 하나를 좀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실천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국정의 중요한 지표로 창조 경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실천이 이제 이 과제가 됐게 됩니다. 이번 내신 창발 경영은 아마 창조 경제를 좀 구체화시키는 이러한 이 기업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시대적 과제로. 그래서 저는 미리 좀 받았습니다. 미리 받아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경영학교 가서 대체로 재미가 없는데 이 책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장훈 교수님이 틀림없이 이 책으로 한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제가 실크로드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국의 그 영아자치구, 회족자치구가 실크로드의 중요한 그 거점이라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만든 길은 아니고, 정부가 괜히 만든 길은 아니고, 정말 장사꾼들이, 지금으로 지금 기업인들이 그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나온 거라는 거죠. 아마 그 과정에는 목숨을 걸고 오고 가고, 그 과정에 죽어간 낙타들이 그 뼈가 이정표가 돼서 결국은 실크로드가 만들어졌을 거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저는 앞으로 이 창조 경제 시대도 결국은 정부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기업인 또 그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 말씀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여러분들이 결국 만들어야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창발 경영이 우리가 한 정부의 어떤 그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이 새로운 경제의 이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의 그 지침서고 이 방향을 제시하는 향도 역할을 해줄 걸 기대하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한국 기업 및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휴렉스 변대규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국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